안녕하세요. 의사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약 관련 사건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약물 남용은 가벼운 동기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복용 뒤에 이 도취감을 느끼게 되면 자발적으로 약물에 몰두하게 되고 스스로는 이 탈출이 매우 어려워서 완전 폐인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가 무려 작년 대비 37% 증가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히나 10대에서 20대 마약 중독 치료자가 5년 동안 절반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여대 의대 분자의학과 오세강 교수님을 모시고 이 약물 남용, 약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분자의학교실 오세관입니다. 요즘 마약 등 약물 남용의 이 사회적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약물 남용은 염산날보핀, 필로폰, 즉 메사메타민, 코케인 등의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을 말합니다. 향정신성 약물에 의한 약물 남용은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습관성과 육체적 의존을 일으키는 중독성의 특징입니다. 중독성 약물은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주기적, 정기적으로 상당 기간 사용하다 보면 중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들 약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독성 등 약물에 의한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약물을 계속해서 구입하기 위해 자금 마련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절도, 강도 같은 각종 사고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는 건가요? 필로폰 같은 신경 자극제 계열의 마약을 하게 되면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활성이 증폭됩니다. 일명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은 쾌감과 활력,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정신병,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야기 됩니다. 또한 신경전달물질 및 수용체의 변화로 내성과 의존성이 형성되어 더욱더 강도 높은 섭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인한 쾌락의 끝에는 결국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약물 중독, 약물 남용이란 거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 아편 같은 약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치료제가 예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9세기죠. 아편 전쟁 때 아편 중독 치료제로 사용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홍삼입니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그 19세기 청나라가 그 아편 중독자가 늘어났을 때 홍삼이 아편 중독 치료제로 각광받았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설혜심 교수가 쓴 책을 보면은 인삼의 세계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조선 인삼이 해독제로서의 강한 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19세기에는 중국으로 가는 조선 홍삼의 수출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홍삼이 아편 해독 효과가 탁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라고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부터 인삼은 일반적으로 모두 해독제 효용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고, 홍삼은 특히 그 약효가 탁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이철성 교수께서도 책을 하나 쓰셨는데, 작지만 큰 한국사 인삼, 이 책에 보면 이제 중국의 아편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에 조선의 홍삼 수출도 급증했다. 조선의 홍삼이 아편 해독에 뛰어난 효용이 있다는 중국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홍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폭발적 수요를 유발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헌을 보면 유독 이제 이런 임상과 홍삼 관련돼서 약물 해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요 또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홍삼 추출물과 약물 의존성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 결과를 보면은 몰핀 투여 중에 홍삼을 섭취하면 그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해독 작용을 하는 간 글루타치온 수치를 크게 개선시킨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약물 중독의 신체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40마리 정도의 마우스를 몰핀만 투여한 그룹도 홍삼 추출물을 몰핀과 같이 투여한 그룹은 나누고 7일 동안 매일 같은 양을 이렇게 홍삼 투여했습니다. 7일째 몰핀 금단 증후군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30분 동안 얼마만큼 점프를 하는가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핀만 처치한 그룹은 그 점핑이 한 40회 정도 관찰되는데, 홍삼과 동시에 같이 처치한 거는 그 점핑 횟수가 약 50% 정도 감소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물 중독에 의한 유발된 그
정신적 의존성 평가를 위해서 그 조건 장소 선호도 시험을 하는데요. 홍삼 섭취군은 그런 조건 장소 선호도 우리가 이제 CPP라고 하는데 그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서 3배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홍삼 섭취를 할 경우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리적 의존을 크게 낮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홍삼을 섭취했을 때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현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실제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는 건데요. 아주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간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삼 섭취군에서는 그 몰피 중독으로 인한 간 글루타치온 수치가 회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간 글루타치온은 이제 간 해독에 관여하는데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삼 섭취군이 대조군 대비 뭐 한 90% 정도까지 효과 있는 걸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인삼 활성 성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인삼이 여러 가지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RH2 같은 거는 마우스 중독되면 그 특이 행동인데 이를 막 딱딱딱딱 하는 그걸 억제하기도 하고 또 RG3 같은 거는 이렇게 뭐 그루밍 또 막 몸털기 이런 것들을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억제했습니다. 머리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뭐 대뇌에서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는데 홍삼을 섭취하면 이게 이제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약물 중독의 금단 증상을 개선하고 의존성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는 부작용 없는 천연물 중독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톡톡은가 우리 신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마약 남용, 마약 중독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약물이 중독이 되면은 강력한 기억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우개가 없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아예 청소년기부터 호기심 때문에 사실 약물 중독에 손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중독으로까지 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건강한 취미생활과 또한 따뜻한 가족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약물 중독 예방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오세관 교수님을 모시고 약물 중독, 약물 남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 커지는 이슈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문헌에서부터 나오는 이 홍삼의 효능이 현대 연구에서도 의존성을 낮추고 또 금단 현상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점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비단 마약성 약물뿐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것들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 톡톡건강TV를 통해서 유용한 건강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댓글, 붕어고 다음으로 주세요.